고갱의 해변의 두 소녀 1889년이다. 프랑스의 후기인상 파화가인 고갱이 1889년 10월부터 르 푸르디라는 바닷가 마을에 머물면서 현지의 소녀들을 모델로 삼아 그린 그림인데, 해변에 서 있는 두 소녀의 모습을 앞쪽에 크게 그리면서 먼 배경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평면적인 표현법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이 그림은 유아이지만 그림의 색감이 마치 파스텔로 그린 듯한 느낌을 준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퍼와서 자그마하게 올려서 그렇지 실제 원본을 직접 마주 대하면 구체적인 비주얼이 어떠할지 사뭇 궁금하다. 그래서 유명화가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실물 원본을 눈앞에 두고 3차원적으로 감상을 해야지, 이렇게 2차원적으로 평면적인 색깔만 보아서야 감동 차이가 너무 클 것 같다. 인터넷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나 명암 같은 것들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없이 올려져 있는 이미지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원본에 더 가까운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궁금하면 세계 각지의 미술관들을 직접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영상의 제목이 고우와 고갱의 인연 또는 악연에 관한 것인데, 이 그림이 주제에 딱 맞는 그림이라서 올린 것은 아니고 고우의 그림들과의 비교를 위해서 한 점 선택해봤다. 고우는 소위 화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앞으로의 미래상을 상상하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 화가들에게 구애를 하였지만 고갱 한 명만이 수락하였는데, 그것도 고우의 동생 테오의 고갱에 대한 물질적인 작업에 의한 것이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노란 집에서 동거 아닌 동거를 하게 된다. 물론 처음에 좋은 감정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의 극단적인 성격 차이랄까 추구하는 화풍이나 개성의 차이라가 이 뭉칠 수 없는 두 천재의 상극에 가까운 조합으로 말미암아 유명한 귀 절단 사건으로까지 가고 말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귀 절단 사건이 고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니 어떠니 하는 가십적인 것들이 아니라 같은 직업을 가진 두 천재의 만남으로 인해 세계 미술사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미술사적인 관점이다. 비평가를 비롯한 전문가 그룹에서는 고우와 고갱의 관계에 대해 고우가 고갱의 종합주의 양식에 영향을 받았다든지, 두 사람이 함께 일본 풍속화의 한 형태인 우키요에를 연구하였다든지 하는 앞으로의 각자의 화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을 하였음을 잘 알고 있다. 이렇듯이 아무리 개성이 강한 화가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주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또 다른 개성 있는 화풍을 창조해내는 밑거름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고우는 밀레를 존경하여 밀레 그림을 다수 모작하였으며 일본 우키요의 영향으로 일본 그림도 다수 모작하였다. 이것은 개성 강하기로 유명한 고우가 다른 화가의 그림을 모사하다니 하고 의아해할 것이 아니라 다른 화가들의 화풍에서 같이 있다고 보여지는 좋은 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진정한 프로의 정신이 아닐까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고갱의 그림들을 살펴보다 보면 마치 현대적인 광고 포스터처럼 색면을 넓게 활용하고 그림상의 화면을 선명하게 분할하면서 원색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등 누가 봐도 고갱의 그림이라고 알아차릴 만큼 비주얼상으로 독특한데, 이것은 고갱이 우키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고우와 고갱의 그림 몇 점들을 가져와서 두 사람이 서로 얼마나 극단적으로 다른지 살펴보기로 하자. 고우의 아르레 여인 1888년, 고갱의 밤의 카페 1888년. 두 그림은 카페 드 라 가르의 마담이었던 진우 부인을 노란 집으로 초대하여 고우와 고갱이 한 모델을 놓고 같이 그림을 그려 탄생하게 된 특이한 케이스의 그림들이다. 고우는 왼쪽 얼굴이 보이는 창 쪽에 앉아 그림을 그렸고, 고갱은 오른쪽 얼굴이 보이는 문 쪽에 앉아 그렸다고 한다. 두 그림의 뒤쪽 배경이 서로 다른 것은 고갱이 이때 그린 그림과 카페의 밤 풍경을 조합했기 때문이다. 똑같은 모델을 상대로 그림을 동시에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눈에 비친 모델의 이미지는 전혀 다르다. 고우가 책을 읽다 말고 사색에 잠긴 듯한 표정의 여인을 그린 반면, 고갱은 술자리에서 남자를 홀리는 듯한 눈웃음과 미소를 띠고 있는 창부의 이미지로 여인을 표현하였다. 고우의 아르레 여인들 1888년 또는 에텐 정원의 추억, 고갱의 아를 정원의 여인들 미스트랄 1888년.
두 그림은 고우와 고갱이 노란집에서 함께 살던 시기에 그린 그림들인데, 고우와 고갱이 똑같은 장면이지만 서로 다른 이 두 그림은 두 사람의 화풍과 성향은 물론이고 성격까지 확연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고우는 어머니와 키보스를 상상하거나 또는 추억하여 그리면서 강렬하지만 부드럽게 묘사하였고, 계절 또한 늦여름이나 초가을처럼 보인다. 뒤에서 꽃을 가꾸는 여인은 고우가 자주 표현했던 노동의 한 장면이다. 하지만 고갱이 그린 그림을 보면 계절부터가 한겨울처럼 보인다. 쇼를 덮어쓰고 바람으로부터 몸을 움츠린 듯한 자세라든가, 결정적으로 노란색의 원뿔 모양의 나무 보호대가 보인다. 당시에는 겨울에 나무가 얼지 않게 하기 위해 저런 모양의 보호대를 했다고 한다. 두 그림이 서로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암시한다. 고우는 화가 공동체 실현의 꿈을 위해 고갱과 함께 거주하면서 작품 교류를 했지만, 서로의 극단적인 성격 차이랄까, 작품 성향의 차이랄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둘 사이는 점점 파멸로 가고 말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토록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각자의 개성 있는 화풍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자. 고우의 아고스티나 세가토리 1887년. 이 여인은 파리에 있는 카페 탕구의 여주인이었으며 애딸린 이혼녀였는데, 들라크루아, 마네 등 유명화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모델이기도 했다. 이탈리아 출신의 아름다운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의 미인의 기준이 뭔지 나는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 고갱의 그림인 줄 알았다. 고우 역시 보색 대비 같은 것을 위해 원색을 사용하였지만 아무래도 입고 있는 치마의 무늬라든지 색상 선택에 있어 고갱이 떠오른다. 물론 노란집에서 고갱과 함께 살기 전인 1887년에 그린 그림이지만 함께 교류하고 싶어 했던 만큼 상대방의 화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관람자로 하여금 다른 화가의 작품으로 착각하게 만들 만큼 의미심장한 그림이라고 생각되어 가져와 봤다. 부부도 같이 살면 닮는다고 했듯이 개성이 강한 화가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주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우는 화가 공동체라고 하는 이상향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작업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괴팍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이미지와는 달리 고우는 심성이 착하고 의외로 순수하고 순진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고우의 여성에 대한 취향 내지는 편력을 보아도 여실하게 증명된다고 생각되며, 고우만큼 후세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를 제공하는 화가도 참 드문 것 같다. 만약의 이야기지만 고우와 고갱이 소이죽이 잘 맞아서 화가 공동체도 성공적으로 이루고 그림도 잘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미술계의 판도는 어떻게 되었을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 괴팍하고 고집스러운 불우한 천재는 고갱과 결별하면서 화가 공동체라는 일생일대의 인생 목표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불투명해지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며 결국에는 까마귀가 나는 밀밭 같은 암울하면서도 앞으로의 일을 시사하는 듯한 그림을 남기고 떠났다. 여기서 시간을 되짚어 고우가 고갱과 함께 노란집에 살기 시작한 초기에 의자를 모델 삼아 쌍으로 두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두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마치 예지몽처럼 떠오른다. 이 부분은 내가 올린 또 다른 영상 고우의 성경이 있는 정물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고우의 고갱의 의자 1888년, 고우의 반고우의 의자 1888년. 고우는 자신의 의자는 소박하고 검소하게 그렸지만 고갱의 의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화려하고 세련되게 그렸다. 이것은 두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 차이를 고우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서로 다름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 슬프지만 이 위대한 화가는 역설적이게도 후세 사람들에게 세기의 걸작품들을 선물하게 되는 것이다.